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배 관리에 관련되는 내용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재배 관리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지만,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주로 이제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작휴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재배 환경편에서, 우리가 뭐, 휴립, 휴파, 휴립, 구파, 우리 공부를 했죠. 그쵸? 휴립, 휴파는 어떻게 하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는, 일항을 세워서 일항에다 파종을 하면, 습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해갖고, 휴립, 휴파를 해야 된다. 그랬고, 만약에 너무 건조한 지역이야. 비가 안 오는 지역은 어떻게 되죠? 일항을 세워서 고랑에 파종해야만이, 고랑에는 조금이라도 이제 또 뭐죠? 수분 같은 게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뭡니까? 비가 안 오거나 그런 지역에서는 휴리구파를 시행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이 작휴법에 대해서 이렇게, 노학자님께서 구분해 놓은 내용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평휴법이라고 하는 건 일항이 평평하다 이거예요. 쉽게 봐서 일항이든지 고랑이든지 구분이 없는 거. 이걸 그냥 평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휴법은 뭐냐면 일항을 성처럼 이렇게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겠죠. 요 일반적인 후파, 휴립 구파는 휴립은 이렇게 일항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세우는데 일항을 성벽처럼 이렇게 세운 거. 요걸 갖고 성유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초년도에 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도 가볍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은, 뭐죠? 토양의 필수 온수가 부족하면 비료 같은 걸 이제 우리가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 비료를 뿌려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해 놓은 사항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를 뿌려줄 때, 기비한다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기비는, 뭡니까?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밑거름을 뿌려주는 거. 그걸 갖고 기비라고 하면 되고요. 추비라는 건 뭐냐? 추가로 비료를 주다 이거죠. 그러니까 덧거름을 주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로 비료를 주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속효성 비료를 뿌려줄 거고요. 그리고 기비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천천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효성, 완용성 이런 비료를 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를 이제 언제 뿌려주느냐 하면 제가 식물의 생장 단계가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죠? 영양생장기는 잎줄기 뭐 이런 것들이 막 커지는 단계고 생식생장기는 꽃이 핀 이후부터 해갖고 작물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그 기간이 생식생장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양생장기 때는 주로 이렇게 속효성 비료를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생식생장가에는 뭡니까 지효성, 완효성 비료가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료 중에서 질소 비료 있죠. 질소 비료. 질소 비료는 유기태 질소와 무기태 질소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요것 또한 우리가 질소에서 토양 필수 원소 질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죠? 질소가 어떻게 식물체에 어떻게 흡수된다고요? 질산태 또는 암모니테로 흡수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질산태 암모니테는 유기태 질소가 썩어갖고 무기태 질소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산태 암모니테는 뭐죠? 무기태 질소다. 요것을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요런 내용도 뭡니까? 실질적으로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유기태 질소는 직접이니 뭡니까? 작물이 흡수할 수 없는 질소를 유기태 질소라고 하고 작물이 뭡니까? 흡수 가능한 질소는 무기태 질소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다? 질산태와 암모니테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료를 주는 때 주로 이제 토양에다 주면 되겠죠. 토양에다 주면 토양에, 뭡니까, 수분을 빨아당기면서 비료도 같이 이렇게 흡수를 할 텐데, 이 연면 시비할 때는 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예, 이 토마토 백업성분병이 발생이 됐는데, 토양에다 뿌려주면, 뭐죠? 이 칼슘은 굉장히 체내 이동성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까지 요 백업성분병, 병이 발현된 데까지 가는데, 한 3개월, 5개월 걸려버리면 아무런 뭡니까, 비료 뿌려준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즉시 그 효과를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면 시비를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기출 문제도 그런 것을, 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연면 시비는 언제 하느냐? 그럴 때 한다라고 우리가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이렇게 보면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이제, 시험 문제 취재됐거든요. 초세를 급속히 회복시켜야 될 경우, 그죠? 빨리 이렇게 회복하려면은 토양에다 보다도 직접 이렇게 옆면, 잎에다가 뿌려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또 만약에 뿌리가, 뭐죠? 지금 이제 막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은 뿌리에서 직접 비료를 잘 빨아당기는 힘이 약하겠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옆면 시비한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딱 공부를 하시면, 관련되는 문제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그 지문을 통해서, 요거는 맞구나, 틀리구나.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경, 배토, 요것도 이제 이거, 용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꽤 많이 됐어요. 이외로. 그래서 요, 중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경제초 있죠? 중경제초의 준말, 그건데, 이 중경이라는 게 이게 한자다 보니까, 야, 이게 이게 쉽게 머릿속에 잘 안 와닿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머님들이 보통 밭에 나가면 호미로 이렇게 막 흙을 긁어주는 거 있죠? 예, 김매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중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중경이 김매기 하는 거. 그쵸? 예, 김매기고, 이 배토는 뭐냐면, 토가 흙토자죠. 배는 배불뚝이처럼 이렇게 모아주는 거, 흙을 모아주는 거. 예, 그걸 갖고 배토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토는 다른 말로 북죽이라고도 합니다. 예, 요거는 순수한 한자하고 북죽이는 순수한 우리나라 뭡니까 말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배토 북죽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걸 왜 하겠어요? 작물 재배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말라고 하겠어요. 힘들게 이렇게 땡볕에 나가서 호미로 막 말라고 긁어주고 계시겠어요. 어머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가 중요한데 이 효과를 무조건 하고 여마토도도도도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물 재배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으면 야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 연상을 하면서 이래서 하는구나 이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잘 봐보시죠. 잡초 방지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호미로 긁어주면 어떻게 돼요? 잡초는 제거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잡초를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호미로 막 흙을 긁어주면서 뭡니까 통기성이 좋아져 가지고 뭐가 되죠? 발화도 잘 되고 통기성도 조장될 거고 그렇죠? 또 그리고 수분 증발 억제는 뭐죠? 예, 그 수분의 우리가 미세한 그죠? 흙 덩어리 토양 속에는 수분의 이동 모세관 같은 그런 이동 관이 있을 텐데 그것을 호미로 딱 긁어줌으로써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증발이 억제가 되겠죠. 예, 바로 그런 의미로서 토양 수분 증발의 억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토도 보면은 이렇게 흙을 모아줬어요. 흙을 모아주면서 당연하게 모아주다 보면 뭡니까 잡초 같은 건 자동적으로 제거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흙을 모아주니까 이렇게 모아줬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쉽게 작물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복 경감이라는 것이 따로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멀칭도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어디서 공부를 했을까요? 토양 입당 구조를 형성하는 요인, 예, 멀칭을 해준다, 초생재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기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쵸? 예, 그 멀칭이 결국은 뭐다? 이 비닐 같은 거 씌우는 거. 요것도 지금 보니까 일항에다가 비닐을 씌웠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고추를, 이 고추 같네요. 그죠? 고추를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칭을 왜 줄까요? 작물 재배에 좋으니까. 그쵸? 그래서 다음 중 멀칭의 뭡니까? 목적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좋은 것은 다 맞는 거죠. 근데 이 멀칭도 이렇게 이제 멀칭을 함으로써 잡초 발생 억제는 어디나 다 들어가 있죠. 그쵸? 예. 당연하게 이렇게 잡초 발생도 억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비닐을 씌워줌으로써 한번 봐보세요. 예. 만약에 태풍이 분다. 그러면 이게
흙이 휙 날아가는 것이 비늘이 딱 휘어져 있으니까 잘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지요? 그러니까 토양 침식도 경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토양에 수분이 있으면 그 수분을 뭐죠? 이 비닐이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양의 건조도 방지한다. 이렇게 이제 그 효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뭐 이렇게 멀칭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요것만 딱 연상하고 있으면 문제도 다음 중 멀칭의 그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면 충분하게 요 사진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됐던 문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도 이렇게 나왔죠. 성유법이라고. 이거, 그죠? 요 성유법은 뭐죠? 요 이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그죠? 이랑을 이렇게, 요게 이랑이에요. 이랑을 이렇게 성벽처럼 넓게 하고, 고랑은 요 조그만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성유법이라고 한다. 그죠? 성처럼 만드는 거. 바로 요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이런 문제는 다시 이제 나오지는 않겠죠. 천연도에 나왔으니까. 자, 연면 시비가 나왔네요. 시비하는데 연면 시비. 옳지 않은 거. 왜 이렇게 틀린 게 뭐냐? 연면 시비에서. 여기 보면 뿌리가 병충해 또는 침수 피해를 받았을 때는 뿌리에서 비료 성분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잎에다가 뿌려준다. 그쵸?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딱 연상해보면 맞고요. 비료의 흡수율이 높이기 위해서 전착제를 첨가하여 살포한다. 그죠? 잎에 뿌리는데 그 잎에도 전착제 좀 이렇게 탁탁 달라붙는 거. 비료 성분이 그대로 잎사귀에 탁 달라붙도록 하려면 그 전착제를 첨가하면 훨씬 낫겠죠. 그죠? 뭐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잎의 윗면보다는 아랫면에 살포하여서 흡수를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윗면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이파리에 있으면 반들반들한 면 있죠. 그게 윗면이고 그 뒷면이 아랫면이 될 겁니다. 뒷면은 보통 어때요? 좀 거칠거칠하지 않습니까? 바질바질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랫면에 살포해 거칠거칠한 데다 면에다 살포를 해야만이 흡수가 더 잘 되겠죠. 그렇죠? 뭐 따로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온기에, 굉장히 이제 더운 날씨에서는 살포 농도를 높여 흡수를 높게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고온기에는 호흡작용이 막 뭡니까? 작물체가 뜨거우니까 그러죠. 우리가 그 호흡작용 우리 배웠잖아요. 가압성 작용보다도 뭐죠? 호흡작용할 때 그 온도는 더 높은 온도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일 겁니다. 호흡작용이 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호흡작용이 호흡막이 왕성할 때인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그렇게 호흡작용을 많이 할 때는 결국 뭐죠? 그 농도를 낮게 해두라도 다 빨아당기니까 호흡하면서. 그쵸? 낮아도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살포 농도를 높여서 흡수를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고온기가 아니겠죠. 저온기 때는 이제 살포 농도를 좀 더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공부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뭡니까? 우리가 그 인간의 어떤 사고력이 있죠. 그런 걸로 결국 문제를 푸는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회 때도 연면십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틀린 것을 이제 고르세요 했습니다. 그렇죠? 자, 1번. 신속하게 영양을 공급하여 작물 생육을 회복시키죠 할 때. 즉, 배꼽 썩은병이 발병됐어. 어떻게 해요? 뿌리에 하게 되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파리에다가 시비를 해준다. 그죠? 뭐를? 칼슘 비료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맞고요. 2번은 토양 해충의 피해를 받아 뿌리가 기능을 크게 제어를.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뿌리가 이게 뭡니까? 상처가 입었으니까 거기서 비료 성분을 흡수를 잘 못하니까 연면 시비를 아닌가? 맞고요. 강우 등으로 토양의 비료 성분이 유실이 되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거 다 토양에다가 아무리 뭡니까 비료 줘봐봐요. 또 비가 오는 중에 계속 흘러갖고 그 토양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당연하게 이럴 때는 연면 시비를 해야 되겠죠. 네 번째, 작물의 생식생장을 촉진할 때, 요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식생장을 촉진할 때는 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원일 작물의 생육편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그 꽃이 피는 그 요인이 뭐냐면 탄질률이 높아야 되겠고 그리고 일장이 맞아야 되겠고 적정한 온도가 맞아야만이 뭡니까 꽃이 피어요. 이 꽃 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꽃이 피어야만이
그렇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꽃이 안 피어버리면, 사과꽃이 안 피어버리면 사과가 열리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그 뒤에 우리가 그 원예작물의 생육, 거기 가서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는데 전혀 이게 상관이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생식생장하고는 연면시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다음 중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배학 문제가 대부분 사실 이런 쪽이에요. 그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걸로 문제 나오는 것은 딱 한 개가 완전히 100% 틀린 거다. 그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런 것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뭐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이 나왔죠? 의외로.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했습니다. 흙을 구루 주변으로 모아주는 거. 모아주니까 이거는 배토? 맞죠? 예. 배토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토 해주면은 잡초방지, 이 잡초방지는 어디나 다 있을 거. 도복방지가 뭐죠? 이렇게 흙을 모아주니까 쉽게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작물체가. 그쵸? 그래서 요 2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작물의 생육 중에 일항 사이에 흙을 그루 밑으로 긁어 모아주는 것. 이게 요거잖아요. 배토. 그죠? 요게 시키면 작물체가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요. 요 흙을 요쪽에다가 이렇게 모아주는 거. 이렇게. 요게 이제 배토입니다. 흙을 요렇게 막 모아갖고 여기에 다 모아주면, 요걸 갖고 배토라고 한다. 모아주는 거. 그쵸? 그러니까 배토. 요 중에 하나네요. 지피나 건초를 깔아서 작물이 생겨가고 있는 토양 표면에 피복해 주는 거. 이걸 뭐죠? 멀칭. 그죠? 비닐이든 꼭 제가 이제 비닐을 많은 예로 들었습니다만 뭐 그냥 거기다 벼식 같은 거 얹어놔도 그것도 똑같이 이제 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멀칭의 목적. 여기 나왔습니다. 비닐 같은 걸 왜 쓰여질까요? 한 개가 그냥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그쵸? 왜? 그걸 하죠? 비닐? 휴먼 촉진 전혀 상관없고 단일 촉진 전혀 상관없고 잡초 발생 억제. 그죠? 잡초 발생 억제는 배토라든지 멀칭 이런 거 모든 것이 다 뭐다? 중경도 마찬가지고 잡초 발생 억제의 효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단위 결과를 억제한다. 이거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멀칭 왜 단위 결과 억제하려고 멀칭을 하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지문에다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복수 정답 처리되죠. 그렇죠? 자, 8회 때 나온 것도 또 멀칭이네요. 그죠? 멀칭의 효과가 뭐냐? 잡초 억제 맞아. 그죠? 로제트는 뭐죠? 이 로제트 그 현상이라고 하고 근축엽 상태. 어디서 공부를 했나요? 그렇죠? 지벨렐린, 식물로로 지벨렐린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제트 근축엽 상태가 됐다. 뭘 하면 된다? 지벨렐린 뿌려주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또 토양 수분 조절도 왜 돼요? 비닐을 덮어주면서 어떻게 되죠? 토양 내에 있는 수분이 함부로 그 대기 중으로 증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분 조절할 수 있고 지온도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덮어 씌우거나 뭐 이렇게 볏짚 같은 걸 덮어 씌우면은 좀 따뜻한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온 조절 이런 것도 맞는 것 같네요. 나머지 한 개만 완전히 아닌 거, 대부분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이게 맞을까 아닐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0회 때 나온 문제는, 유기태 질소가 아닌 거 그랬네요. 그쵸? 즉, 무기태 질소가 뭐냐, 이거예요. 무기태 질소가 뭐죠? 질산태, 암모니아태. 그죠? 우리가 작물은 질소를 질산태 또는 암모니아태로 흡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뭐다? 무기태 질소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질산태 있죠? 요게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이렇게 단백태 질소, 시안 아미드태 질소, 아미노태 질소는 다 뭐예요? 유기태 질소인 겁니다. 이 유기태 질소는 결국 뭐다? 작물체가 직접 흡수할 수 없는 그 질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산태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배학 시험 문제가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면서도 이번에 이게 나왔다 갑자기 다른 때 전혀 엉뚱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출 문제를 꾸준하게 풀어보니까 결국 뭐예요?
아이고 맨날 나오는 문제는 또 나오는구나. 예, 그것이 적어도 50% 이상 되는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 재배하게 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눈 감고 시험 봐도 이렇게 제 강의를 한번 듣고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3주 딱 지나서 시험장에 가실 텐데 이거 3주 정도 그 기억이 안 되겠습니까? 충분하게 기억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기출 문제를 다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뭐 1회부터 11회까지 그죠? 전부 해당 키워드에 관련되는 기출 문제를 다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만 공부하고 가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작물의 분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